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에이퍼스팀 정진성입니다. 저는 안랩에서 다크웹 위협 인텔리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살펴보고 2020년엔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안랩 TIB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했고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주요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안랩의 위협 인텔리전스 역량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2025년 주요 보안 동향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2026년 전망을 공유하겠습니다. 안랩 TIP의 역량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 1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시면 매일 수천에서 수만 개의 침해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는 안랩만이 가진 독점 정보고요. 위협 행위자와 악성코드 패밀리도 수백 개씩 추적 분석하고 있고 뉴스나 보고서, 소셜미디어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며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 보안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10월엔 중국 연계 솔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사를 침해했고 국내에서는 가짜 기지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가 터치됐고 4월과 6월엔 국내 통신사와 온라인 서점이 각각 대규모 유출 사고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7월에는 금융사 랜섬웨어 감염이 있었고 8월엔 카드사 정보 유출과 드리프트 AI 챗봇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9월엔 유럽 항공사들과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 일본 아사히 그룹까지 랜섬웨어로 큰 피해를 입었죠. 먼저 국내 사건들입니다. 통신사 메인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유심정보까지 포함되어 심스와핑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BPF 도어라는 리눅스 백도어가 사용됐고요. 온라인 서점 C는 랜섬웨어로 4일간 서비스가 마비됐는데요. 콘서트 예매 취소 등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했죠. 흥미롭게도 이 랜섬웨어는 피해자를 공개하는 DLS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 D도 건나 랜섬웨어 감염됐지만 다행히 금융보안원의 복구 도구로 시스템을 되살렸습니다. 리눅스 버전 암호화 결함 덕분이었죠. 카드사 E에서는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대량 유출되어 심각성이 더욱 컸습니다. 글로벌 사건도 살펴볼게요. 솔트 타이푼은 미국 통신사를 침해해서 수사기관 감청 시스템까지 접근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죠. 바이비트 거래소 사건은 북한 라자르스 그룹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중서명 직업을 유지하는 매우 정교한 공격이었습니다. 드리프트 AI 챗봇 해킹은 하나의 서비스가 침해되면 연동된 다른 서비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항공사 시스템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주요 공항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는 5주 넘게 생산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일본 아사히 그룹은 필름 랜섬웨어로 30개 공항이 유출됐고 고객과 임직원 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최근 정보로는 내년 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크웹에서 관찰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록빗이나 랜섬워브 같은 대형 그룹들이 단속으로 위축되면서 아키라, 킬린, 플레이, 건나 같은 소형 그룹들이 40개 이상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는데요. 높은 IT 의존도에 비해 보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미국의 지역을 공격하면 FBI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를 보입니다. 또 하나는 라스와 화이트 라벨 기반 카르텔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간 플랫폼이 도구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은 자체 브랜드로 공격하면서 수익의 20%만 납부하는 구조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범죄 생태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운영 정책이 변경되면서 범죄 채널 차단이 급증했지만 자동화 기능 때문에 여전히 선호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APT 그룹 활동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안랩은 북한은 개미를 뜻하는 엔트를 명명했습니다. 유스키는 스페어피싱을 주로 사용하고 여러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안다리엘은 자산관리 솔루션을 노리고 코니는 워드프레스 기반의 C2 서버를 운영합니다. 라자루스는 맥OS와 리눅스까지 공격하는 멀티 플랫폼 악성 코드를 사용하고
오퍼레이션 싱크홀로 한국 6개 조직을 침해했습니다. 다른 국가 APT 그룹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와스프로 명명됐고 APT-28과 가마레돈이 지정학적 갈등을 활용한 피싱 공격을 펼칩니다. 중국은 크리킷으로 APT-41과 솔트 타이푼이 구글 캘린더와 클리곤스 프레임워크를 악용합니다. 이란은 스콜피온으로 머디워터와 오일리그가 LOTL 기법을 이용하죠. 파워쉘 같은 정상 도구를 악용해서 탐지를 회피합니다. 인도는 모스키토로 리터와 사이드와인더가 HTML 스머글링과 파워쉘 난독화를 사용합니다. 파키스탄은 파이어플라이로 트랜스퍼런트 트라이브가 다양한 넷을 사용하고 인도의 OTP 앱을 타겟팅합니다. 랜섬웨어 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38% 확대됐고 활동 그룹도 96개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공격 건수로 아키라가 1위, 킬린이 2위를 차지했고 과거 1위였던 록빗은 32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수사기관 단속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록빗은 5.0 버전으로 부활을 선언했고 랜섬워버가 활동을 중단했지만 계열사들은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며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술도 진화해서 암호화와 유출에 더해 고객이나 파트너까지 압박하는 3중 갈치가 확산되었고요. 제로데이보다는 패치가 안 된 원데이 취약점을 노리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랜섬웨어 그룹들입니다. 1위 아키라는 써니월 VPN 취약점을 직접 공격하고 VM웨어나 하이퍼V 같은 가상 환경을 특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2위 킬리는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데 코리안 릭 캠페인으로 IT 공급망을 침해해서 자산 운용사들을 동시에 타격했고요. 북한 공격 그룹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역시 안다리엘과 협력하는데 이건 국가 APT와 라스가 결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록빗은 오퍼레이션 크로노스로 타격을 받았지만 5.0 버전으로 부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금지했던 발전소 공격을 계열사들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건단은 한국 금융권을 침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금융권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건너가 운영하는 데이터 유출 사이트엔 미국적인 기업이 없다라는 것과 5일이라는 극단적으로 짧은 접선 기간도 특징이죠. 클럽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공략합니다. 최근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유출만 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진화시켰습니다. 피해 산업군을 보면 서비스 산업이 최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IT 의존도가 높아진 게 원인이죠. 의료 분야 공격이 급증했는데 록빗과 블랙캣이 병원 공격 금지령을 해제한 게 그 영향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이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주요 피해국입니다. 아시아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주요 타깃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킬린이 한국의 IT 공업업체를 침해해서 다수의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타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소수의 강력한 그룹에 의한 상충된 공격의 특징이고요.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그룹에 의한 분산형 위협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공격 기법과 취약점 탑10인데요. 공격 기법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npm 생태계에서 자가 복제범위 500개 이상 패키지를 감염시킨 사례가 대표적이죠. 도난 자격 증명을 통한 MFA 우회 공격도 크게 증가했고요. 저는 2번과 5번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취약점 그리고 이포스틸러와 같은 악성 코드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경계 보안 장비의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이 가장 심각합니다. 모바일 위협 트렌드인데요. 통신사나 AI 앱을 사칭한 위장 앱이 유포되고 있고 급등주 투자를 미끼로 한 스캔 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출금 요청하면 잠적하는 수법이죠. 엔게이트는 NFC 릴레이 공격 악성 코드인데 카드를 물리적으로 탈취하지 않고도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해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공식 앱스토어에서도 금융정보 탈취나 암호화폐 탈취 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회보로 등록한 뒤 외부에서 악성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앱스토어 검사를 우회합니다. OCR 기술로 암호화폐 지갑 백업 이미지에서 니모니 문구를 자동 추출한 후 지갑을 탈취하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미공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일부 스마트폰과 셋톱박스가 출고 단계부터 악성 코드가 선 탑재된 채로 유통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윈도우, 리눅스 악성 코드들입니다. 앞서 다룬 BPF 도어는 통신사 해킹에 사용된 리눅스 백도어인데요. 특정 패킷 수신시에만 활성화되어 매우 은밀하게 동작합니다. 켈린 넷서웨어는 앞서 다뤘죠. 러스트 언어로 개발됐고 리눅스 버전은 동일 파일을 3회 암호화한 특징이 있습니다. 건나는 리눅스 버전에서 암호화키 결함이 발견되어 복호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그는 리눅스 로그인 절차를 거듭해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고 로그인 기록까지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주요 악성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비버테일과 트로피 도어는 북한 나자르스가 채용 피싱으로 유포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브라우저 정보와 암호화폐 지갑을 탈취하고 메모리 기반 백도어로 장기 침입을 유지합니다. 국내 감염 사례도 확인됐고 가짜 거래소 광고로 유포되는 인포스틸러도 있었고 프록시웨어 악성 코드는 사용자 동의 없이 네트워크 자원을 몰래 공유합니다. 엔테렛은 북한의 APT, 김숙희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오토익 기반의 넷입니다. 이제 2026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 AI 기반 공격의 전방위 확산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공격이 증가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환경을 분석해서 적응하는, 즉 진단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딥페이크로 실시간 피싱을 수행하죠. 화상회의에서 실제 임하는 것처럼 속여서 작은 위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자체를 노린 공격도 확대될 겁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으로 AI가 의도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만들거나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공격이죠. GitHub에 업로드된 프롬프트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고 모델을 역분석해서 학습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I는 이제 공격 도구인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랜섬웨어 공격 확대와 피해 심화입니다. 랜섬웨어 조직의 파페나와 카르텔라가 가급될 겁니다. 대형 그룹이 약화되면서 중소형 신규 그룹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APT 그룹과의 협력도 심화될 거예요. 신규 그룹이 계속 나타나면서 공격 그룹을 특정하고 방어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중소기업 대상 공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먼저 침투한 후 그걸 발판으로 대기업 데이터를 우회 탈취하는 공격망 공격 전략이죠. B2C 기업 타켓이 증가되고 소비자 접점 산업이 새로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범죄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고 그룹 이름만 바뀔 뿐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세 번째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이용한 공급망 공격인데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의 90% 이상이 오픈소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패키지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스테이블 스커팅이나 정상 패키지 계정 설치 같은 다양한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단일 패키지가 침해되면 수천 개 하위 프로젝트까지 연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공격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클라우드와 하드웨어까지 확대될 겁니다. 클라우드 MSP를 공격해서 수십 개 고객사를 동시에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고 하드웨어 출고 전부터 악성 코드가 선탑재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오픈소스의 개방성과 편리함이 동시에 보안 취약점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심화될 겁니다. 네 번째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인데요. 2025년 랜섬웨어 공격의 절반이 제조, 의료, 에너지 같은 핵심 인프라를 겨냥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최다 피해를 입고 있고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 확대로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몸값 지불 가능성이 높아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금융 쪽도 랜섬웨어 그룹이 좋아하는 대상 중의 하나이죠. 2026년은 철도, 해상, 항공, 운송, 네트워크, 통신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을 이유로 한 국가배후 공격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OT와 IT를 아우르는 CPS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표면이 더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 인프라 공격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은 리눅스 위협 증가입니다. 리눅스 취약점이 늘어나고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엔 176개의 리눅스 시스템에서 10,000건이 넘는 공격이 있었고 디도스부터 랜섬웨어 공격까지 공격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BPF 도어가 국내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이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와 가상화 환경 공격이 확대될 겁니다. AWS, Azure, GCP 같은 주요 클라우드가 리눅스 기반이나 공격 표면이 급격히 커지고 있거든요.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침해되면 수백 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가 동시에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하이퍼바이저 계층을 직접 타겟팅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키라가 VM웨어, EXXI, 하이퍼V, 뉴턴X를 성공적으로 암호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개 가상 머신을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공격 효율이 극대화되죠. 지금까지 2025년 사이버 보안 동향과 2026년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